당신은 혹시 요즘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은퇴 부부들이 겪는 현실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 10상 중 6.8쌍은 관계 소원 혹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과 일상의 구조,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복합적인 위기의 징후라는 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김종수 씨는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은 있었지만 은퇴 후 첫 1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고 아내와 마주 앉아도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일할 때는 바빴다는 이유로 갈등을 미룰 수 있었지만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쌓였던 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엔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니며 평온할 줄 알았다. 그런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자주 싸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65세 박정자 씨는 남편과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정과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에 간섭했고 식사 시간부터 생활 패턴까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퇴직 후엔 부부가 서로에게 쉼터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은퇴 부부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일이라는 중심축으로 굴러가던 삶이 멈추면서 부부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일할 때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죠. 이 변화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버겁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퇴직 후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6시간 이상 늘어나지만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오히려 1.5시간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남편은 여가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긴 셈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퇴직했지만 나는 더 바빠졌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부부 중 한쪽이 여전히 일의 연장선에서 살아가려 하거나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하면 작은 일도 불만의 씨앗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이성호 씨 부부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남편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규칙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아침 산책을 하고 신문을 보고 집안일을 정리하며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평생 맞춰온 시간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유롭게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을 즐기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하루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누워있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의 은퇴 리듬을 인정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쌓이면 정서적 거리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 부부의 대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생활 관련 대화, 즉 밥 먹었어? 청구서 냈어? 같은 기능적 대화에 머물렀습니다. 감정의 교류가 사라지면 관계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각자 스마트폰, TV, 유튜브, 종교 모임, 친구 모임 등으로 도피하게 되죠. 문제는 이 도피가 결국 또 다른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은퇴 부부의 제2의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사춘기처럼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관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 변화를 위기나 불편으로만 받아들이며 대화 자체를 피합니다. 대화의 부재는 곧 단절로 이어지고 단절은 감정의 냉각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일부 부부는 이 시기를 기회로 바꾸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강모 부부는 퇴직 후 함께 시니어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퇴직 후엔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노래를 함께 배우면서 다시 친구처럼 웃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연습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연습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통의 경험을 만들면서 부부 관계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6.8쌍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부부는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하루의 모든 시간을 공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정 부분의 개인 시간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남편은 자신만의 취미를 존중해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갈등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돈의 사용 방식입니다. 남편은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겠다고 하고 아내는 이제는 함께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투명하지 않은 재정에 있습니다. 서로의 지출을 공유하고 목표를 함께 세워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은퇴 부부는 대화를 하면 바로 생활 문제로 빠집니다. 대신 서로의 감정, 오늘 느낀 생각, 함께 하고 싶은 일 등으로 대화를 확장해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관계는 다시 온기를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남편은 공허함을 느끼고 가정 내 역할이 줄어든 아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때 서로를 동등한 인생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도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은퇴 후 부부의 행복은 돈이나 건강보다 관계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대화가 끊기면 감정이 식고 감정이 식으면 일상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10쌍 중 6.8쌍이 겪는 현실을 단순한 통계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싸움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이해하려 노력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인생 후반의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공감으로,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로, 침묵이 아니라 연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이 짧은 한마디가 은퇴 부부의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 단순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수십 년간 일터와 가정이라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며 각자의 역할로 버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머무르게 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균열이 드러난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일이라는 구조가 사라지고 나면 관계는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해 흔들리기 마련이다. 결국 은퇴 부부의 갈등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재편 실패에서 비롯된다. 한 상담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내에 부부 관계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한다. 그 시기는 바로 역할 상실과 시간 불균형이 맞물리는 때다. 일터에서의 권위와 책임, 사회적 정체성을 잃은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아내에게서 위안을 구한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홀로 버텨온 사람이다. 남편의 돌연한 참여는 반가움보다 피로로 다가온다. 남편은 이제야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이제 와서 왜 내 영역에 들어오느냐고 느낀다. 같은 일을 두고도 관점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은퇴 부부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충돌이다. 서울 양천구의 67세 장모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더 멀어졌어요. 말도 많이 하는데 대화가 아니고 보고서 같아요. 나는 듣고 싶은 게 마음인데 남편은 여전히 결과를 말하죠.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보고 중심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남편과 공감 중심의 관계를 원하는 아내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문제는 이 괴리가 쌓이면 결국 감정의 냉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있다. 66세 전직 공무원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하고 나면 가족이 다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집에 있으니 나만 떠도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내는 바쁘고 아이들은 각자 살고 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죠. 그는 처음엔 집안일을 돕고 손주 돌봄을 자청했지만 이내 자신이 남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남성에게 은퇴는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잃는 일이다. 이때 자신감을 잃은 남성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나는 침묵과 단절, 또 하나는 불필요한 통제와 잔소리다. 둘 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자아 재구성기라고 부른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다. 일터에서는 직함이 나를 대신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름 썩 자만 남는다. 이때 자신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온도도 달라진다. 자기 역할을 잃은 남편은 배우자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고 반대로 오랜 시간 억눌려온 아내는 이제야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려 한다. 이 충돌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화가 끊긴다는 것이다. 은퇴 부부의 대화는 대부분 생활관리형으로 흘러간다. 밥은 먹었는가? 병원 예약은 했는가? 카드값은 냈는가? 하지만 이런 대화는 감정을 교환하지 않는다. 감정이 빠진 대화는 관계의 윤활유를 잇는다. 상담 전문가들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감정 중심 대화를 시도하라고 조언한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같은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다. 그런 대화가 쌓일 때 관계는 서서히 온기를 회복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돈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이 시기에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돈의 사용 방식이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경제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이제 공동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면 신뢰는 흔들리고 불신은 통제와 은폐로 번진다. 결국 재정 문제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확장된다. 건강 또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상대방의 작은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예민해진다. 한쪽이 아프면 돌봄에 부담이 생기고 다른 쪽은 죄책감과 피로감을 동시에 느낀다. 이때 돌봄의 불균형이 생기면 관계는 다시 흔들린다. 그래서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방식에 대한 합의다. 누가 간호를 맡고 어떻게 일상을 조정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도 빼놓을 수 없다. 은퇴 후 많은 남성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사라진다. 일터 중심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가족뿐이다. 그런데 그 가족조차 거리감이 생기면 고립이 시작된다. 반면 여성은 비교적 폭넓은 사적 관계망을 유지하지만 남편의 은퇴로 인해 자신의 시간과 인간관계가 침범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서로의 사회적 공간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각자 다른 형태의 외부 관계를 허용하는 일은 부부 관계의 생명줄과 같다. 결국 은퇴 후 부부 관계의 핵심은 거리 조절에 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를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무관심하지 않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부부 모두가 자기 삶의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 취미든 봉사든 학습이든 상관없다. 자신의 시간을 채운 사람이야말로 상대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은퇴 부부 중 공통의 취미 활동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계 만족도가 2.5배 높다고 한다. 공통의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감정의 교류 통로다. 노래를 함께 부르고 걷고 요리하고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나눌 때 부부는 다시 연결된다. 결국 관계는 함께 겪은 기억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은퇴 후 부부 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어색함은 결코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관계 재설정기의 통증이다. 다만 이 통증을 외면하면 관계는 굳고 마주하면 유연해진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조정의 시기다. 그리고 그 조정의 중심에는 대화가 있다. 대화는 싸움의 전조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감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은퇴 부부야말로 인생 후반의 진정한 동반자다. 돈보다, 건강보다 더 오래가는 행복은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에서 나온다. 은퇴 부부의 현실은 냉정하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관계의 기술, 이해와 공감, 포용과 배려가 이제야 진짜 쓰임을 갖는다. 은퇴 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그만큼 깊다. 서로의 침묵을 견디고 눈빛으로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운다면 그건 인생 후반에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이다. 결국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온도가 결정된다. 싸우더라도 대화가 끊기지 않는 부부, 다르더라도 함께 걷는 부부, 그런 관계가 진짜 은퇴의 성공이다. 인생의 전반전이 생존이었다면 후반전은 공존이다. 그리고 그 공존의 첫 문장은 늘 같다. 오늘 하루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는가? 그것이 은퇴 부부가 다시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다.